이용방 학교론. 제일 첫 번째 테마는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입문서는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만 기초입문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50페이지에 있는 기초입문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기초입문서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자료 있죠? 그 자료 부분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체계도는 전 과정을 다 다루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전 과정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체계도는 매번 가져오시고 오늘 한 장짜리 자료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자,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좌표축을 제가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좌표축에서 세로축에는 뭘 표시한다 그랬죠? 가격. 가로축에는 뭘 표시하죠? 수량을 표시합니다. 그럼 수요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 공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 곡선입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세요.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죠? 그럼 우하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안 돼요. 우하향 곡선 하든지 우하향 모양 하든지 우하향 형태 하든지 우하향에다가 뭘 붙이세요. 아셨죠? 절대 우하향으로 끝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상향으로 끝내지 마세요. 우상향 한다든지 우상향 이동이든지 뭔가 하나 붙여서 말을 하세요. 그럼 자, 수요곡선은 우하향 곡선이고 공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 점은 어떤 점일 것 같아요? 요 점. 그러니까 그 점이 균형점이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이제. 근데 그림으로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뭐 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또는 교차하는 점. 정확하게 교차하는 점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이제 만나는 점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만나는 점이라고 연습하지 말고 교차하는 점이라고 연습하라고 하냐면요. 만나는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저런 식으로 만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두 개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게 A라는 그림이고요. 이게 B라는 그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에 있어서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요 점하고 요 점 있죠? 그 다음에 요 점도 찍어 보겠습니다. 요 점. 이거 만나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만나요, 안 만나요? 이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점이라는 말은 그렇게 포괄적인 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라고 말하면 요 점을 찾아야 될 때 만나는 점, 그럼 이것도 만나는 점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란 말 쓰지 마시고 요 점은 뭐 하는 점이에요? 아니, 이 점은 접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뭐 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점을 줄여서 교점이라 그러고요. 접하는 점을 줄여서 접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만나는 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차하는 교점과 접하는 접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구분해서 연습하자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점이고 교차하는 점이라고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뭐 하는 점이라고요? 접하는 점 혹은 접점이라고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연습해 가는 겁니다. 원래 공부라는 걸 하나씩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하시면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도 하나의 강의를 선생님을 선택하면 그걸 따라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 선생님 강의 들었다가 이 사람 강의 들었다가. 왜 그렇게 해요? 실력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실력이 늘까 봐 두려우신 거지. 실력은요, 축적이 돼야 실력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지우고 다시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뭐 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네, 교차하는 점입니다. 이 교차하는 점, 이게 좀 이따가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데 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곡선, 공곡선 교차점,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게 균형점이고 이제 영어로 이가 균형을 의미하거든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점으로 표시했는데 제가 균형점 아닌 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P0가 아닌 P1의 경우예요. 그럼 낮은 수준의 가격이군요. 여쭤볼게요. P1의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보세요.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체킹해 볼게요. 이게 공급곡선이죠. 이 공급곡선과 관련해서 요점에 대응해서 공급량이 정해졌어요. 이게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급량은 요점만큼 수요량은 요점만큼이야. 자, 이제 수요량이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그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 그래요. 앞으로 초과 수요는 뭐냐면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말해요. 그 차이만큼. 이때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요만큼을 초과 수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균형량보다 더 많은 걸 초과 수요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초과 수요예요. 그 다음 여쭤볼게요.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더 많으니까 수요자 경쟁일 것 같아요, 공급자 경쟁일 것 같아요?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그럼 수요자 경쟁이므로 여러분 수요자 경쟁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은 올라가요.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격이 P2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자, P2인 상태에서는 가격이 P2인 상태에서는 공급량이 더 많죠. 여기서 이만큼의 공급량이 더 많죠. 그럼 저 뭐예요? 그렇죠, 초과 공급이죠. 그럼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공급량이 더 많다. 그걸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은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그럼 공급자 경쟁이니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해당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곡선상에서 이동해요. 그러면서 수요량이 줄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요.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에 도달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사라지게 돼요.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곡선상에서 이동해요. 수요량이 늘어요. 가격이 떨어져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공급량이 줄어요. 그래서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서 초과 공급이 다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이르게 되면 교차점은 균형점이 됩니다. 자, 질문합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 그런데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는 무슨 양입니까? 방금 다시 말씀드렸어요. 가로축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로축의 양이니까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양은 수요량,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양은 공급량. 그렇다면 교차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또 하나, 수요 곡선까지 수직 높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가격. 공급 곡선까지 수직 높이는 공급 가격. 그러니까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다. 그 다음에 여쭤볼 것은 균형점에서는 초과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공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다. 기초과정에서 취소,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균형점에서의 특징을 알아두십시오. 또 하나, 균형점은 이동할까 안 할까요? 해요. 언제 이동하느냐면 수요 곡선이 바뀌거나 공급 곡선이 바뀌면 이동해요. 물론 둘 다 바뀌어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균형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프를 이제 뭐 그리게 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프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어요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프는 거들 뿐 그냥 그래프 없이도 여러분 탁탁 보면 다 알아요. 확인할까요? 자, 이게 균형점이라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네, 항상 말로 하라 그랬죠? 손을 갖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습관 들이면 어떻게 된다?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 감독위원이? 나가라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는 습관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감독위원 나가라고 그래요.
왜요? 지금 부정행위했잖아요. 그런다고. 왜 내가 언제 부정행위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수신을 보냈잖아요. 아셨죠? 몇 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습관 그런 거 들이지 마세요. 곡선의 이동. 이름 나가라 그래 진짜로.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나마 공인중개사는 덜 엄격한데 수능에서는 진짜 말하지도 못해요. 진짜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다시 와서요. 말로 마셔야 돼. 말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자 수요 곡선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쪽 이동? 예, 우측 이동. 어때 말로 하시라고. 성우들 하지 말라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로 하셔야 돼요. 우측 이동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조금 산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 그렇잖아요? 물건이 부족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해요. 양은 많이 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증가해요. 많이 사니까 양이 증가하지. 시장의 균형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그래프 없이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프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봅시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맞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는다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에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 물량이 늘었으니까 양은 증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격 하락, 양 증가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 이렇게 돼요. 그래프 없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다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양 감소. 양 증가. 참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 없이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말로만 해도 딱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요. 그러면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하고 이때 우리 통일합시다.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말하면 올라가요가 맞지만 상승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다음에 양이 이렇게 되는 건 양이 이렇게 되는 건 증가라고 합시다. 양은 상승이란 말 안 써. 양은 증가 감소란 말을 쓰고 가격은 상승 하락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시중에 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아셨죠?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로 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는데 둘 다 증가했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그럼 먼저 수요 증가부터 제가 정리해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도 증가한대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근데 조금 전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가격 상승, 시장의 균형 가격은 상승. 양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균형량 증가한다 그랬죠? 균형량 증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락, 균형 가격 하락. 그리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균형량을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균형량을 살펴보면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하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증가하잖아요. 둘 다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는 가격을 볼까요? 가격을 보면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키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가격이 상승이고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고요? 일정하다고 할 수 있나?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 왜요? 이게 크면 가격 상승이 하락이요. 상승하겠지. 이게 크면 가격 하락하겠죠. 이 같으면 가격이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세 가지가 나와. 수요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불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수요 증가가 커, 공급의 증가가 커. 수요 증가가 크네. 그럼 수요 증가가 크니까 요거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 더 크네, 떨어지는 것보다. 자, 그럼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지. 그래서 결론이 큰 것만 따지면 돼. 큰 것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지 다 따지지 말고 수요 증가만 따져라. 그럼 수요 증가만 따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 양은 증가. 그래서 증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 상승, 양 증가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금방금방 골라낼 수 있죠. 1번은 수요 증가한데 그럼 가격 상승, 양 증가. 2번은 공급이 증가한데 그럼 가격 하락, 양 증가.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크대. 그럼 수요 증가 따라서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리도.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했는데 공급의 증가가 크대. 그럼 뭐만 따져? 공급의 증가만 따져. 큰 쪽 따라가니까. 그럼 공급의 증가만 따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 공급의 증가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눈썰미가 있으시면 수요는 똑같이 가. 수요는 증가하면 증가잖아요. 그럼 가격과 양이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근데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가. 양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 양은 똑같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양이 되게 쉬워요. 근데 공급의 증가라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가 결론이겠죠. 확인할까요? 가격 하락, 양 증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 과정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은 시장에 물건의 양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수요 공급이 다 증가돼 수요 증가 쪽이 크면 뭐 따지고? 수요 증가만 따져. 그럼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오는데 공급 증가가 더 커. 그럼 공급 증가만 따져. 그럼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양 증가. 심지어 시험 문제가 수요는 증가한대. 근데 공급은 감소한대.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 근데 수요 증가 쪽이 더 크대. 그러면 이건 따지지 마요. 무조건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큰 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양 증가로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데 문제가 수요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로 주어졌는데 문제 조건이 공급의 감소 쪽이 더 크대. 그럼 공급의 감소만 따져야지.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는 공급 물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지. 항상 양은 똑같이 간다니까.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양은 이 그대로 똑같이 간다고. 양은 증가해. 양은 감소해. 양은 증가한다고. 양은 감소한다고. 양은 쉬워. 가격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래서 큰 쪽 따라간다고. 이거를 터득할 때까지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용방 학교론.